옛날 어느 마을, 머슴 만보기가 길을 가다 목이 말라 근처를 둘러보다 가까운 곳에 과부 금잔의 주막이 있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보시오 주모, 여기 막걸리 한 병 좀 가져오시구려. 이에 금자가 술을 가져다 주는데, 그럼 어디 한번 맛을 볼까? 그런데 맛을 보니 너무 시큼텁텁하여 맛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 아니, 이거 술 맛이 왜 이래? 이보시오 주모,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술을 팔고 어찌 남의 돈을 받으려는 것이오? 이건 너무한 것 아니오? 아니, 뭐라는 것이오? 우리 집 술 맛이 어때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괜히 남의 좋은 술을 공짜로 마시려고 시비 거는 거 아니오? 이거 완전 도둑놈이네.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그러는데 어디서 영업방해요? 금자는 남의 술을 마시고 괜한 불평으로 때우려 한다면서 만보기에게 달려들어 협박하고는 끈으로 몸을 묶는데, 아니, 몸은 왜 묶는 것이오? 남의 집 장사를 망치려 했으니 관아에 각 곤장을 맡든지 해야 할 것 아니오? 이때 마침 선비 봉석이가 들어와 이 광경을 보고 무엇 때문에 승강이냐고 묻는데, 한이 묶여있던 만보기가 사실대로 설명하는데, 이보시오, 선비님. 글쎄 이 과부가 맛이 간 술을 팔고는 오히려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이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 술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공짜로 술을 먹으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 장사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놈은 혼쭐이 나야 합니다. 그러자 선비 봉석이가 이보시오 주모, 그럴 게 아니라 나에게 그 술 한 잔 가져와 보시오. 내 술맛을 보고 두 사람 중 누가 옳은지 판결을 내려주리다. 이에 주모가 술을 가져오자 선비는 술잔을 들고 입에 대더니 반도 못 마시고 내려놓는데, 선비님, 마셔보니 어떠세요? 우리 집 술에는 아무 문제 없지요? 하니 선비가 아무 말 없이 과부 앞으로 두 손을 내밀며 이보시오 주모, 나도 저 사람처럼 묶어주시오. 내 생전 이렇게 맛없는 술은 처음이오. 하니 과부가 부끄러워하면서 만보기에 묶은 끈을 풀어주고는 선비의 몸을 묶는데, 이에 이상히 여긴 만보기가 아니 주모, 왜 나는 풀어주고 선비님은 묶는 것이오? 하니 과부가 저 선비님은 나하고 술 좀 더 마시고 오늘 밤 주무시고 갈 것이니 당신은 그냥 가던 길 가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80이 된 노인이 젊은 첩과 함께 밤일을 하는데 그 첩이 말하였다. 대감마님, 이렇게 일을 한 후에 만일 잉태하면 사슴을 낳겠어요. 아니, 어째서 사슴을 낳는단 말인가? 사슴 가죽으로 밤일을 하시니 사슴을 낳지 않고 무엇을 낳겠어요? 사슴 가죽이란 부드러워 시들은 노인의 연장을 빗대어 이른 말이었다. 이튿날 노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들다가 그 일을 말하였다. 이보게들, 나는 간밤에 첩에게 큰 욕을 당했다네. 첩과 더불어 그 일을 하는데 첩이 내 연장을 보고 사슴 가죽처럼 축 늘어져 힘이 없다고 말하니 그게 어찌 큰 욕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했다. 이보게, 내가 당한 욕은 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라네. 내가 일전에 첩과 함께 밤일을 하는데 첩이 말하기를 지금 선친의 산소 곁을 헤매시옵니까? 하기에 내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첩이 이르기를 다 죽은 시체를 이끌고 입장하려 하시니 선영의 곁이 아니면 무슨 연고로 그리 어렵게 입장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하니 이건 귀로는 들을지언정 어떻게 차마 입으로 옮겨 말할 수 있겠는가? 이어 다음 친구가 말했다. 나는 차라리 욕이라도 듣고 싶다네. 나도 일전에 첩과 함께 밤일을 하는데 첩이 말하기를 대감마님, 지금 살아계시옵니까? 내가 살아있지 하며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첩이 이르기를 대감마님, 연장이 보일 듯 말 듯하며 손에 잡히지를 않으니 유령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노인들은 한탄하며 서로 위로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하도 무능하여 집안 형편이 어렵고 더욱이 연장이 부실해 밤에 하는 그 일도 잘하지 못하여 부인은 늘 불만이 많았다. 당신이 일이 무능하니 내가 살 수가 없구려. 도대체 언제쯤 나를 기쁘게 해주시겠소? 내 구슬하던가 해야지. 그리하여 마침내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에 무당이 춤을 추며 빌기 시작했다. 약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약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집 남편의 약물이 쇳덩이처럼 강하고 딱딱하게 해주십시오. 이에 남편이 멋쩍어하며 무당에게 말했다. 무당님, 그렇게까지 빌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나무 막대기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지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여보, 이 굿에 미천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 쇳덩이 정도는 되어야 본전을 건질 수 있을 게 아니오. 이에 무당이 계속해서 빌기 시작했다. 재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재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라옵건대 이 집에 돈 100냥과 비단 100필만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또 무당에게 말했다. 아니, 무당님, 이왕 빌 바에는 좀 더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빌 일이지. 겨우 100냥이 뭡니까? 한 1000냥쯤 생기게 빌어주세요. 그러자 또 아내가 눈꼬리를 치켜 세우며 말했다. 아니에요. 100냥이랑 비단 100필이면 충분해요. 그 이상이 생기면 이 인간 틀림없이 처벌을 얻을 테니까.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스님이 있었는데 마을에 시주를 받으러 내려갔다가 마을 사내들이 모여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천하의 여인의 옥문 맛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네. 그렇고 말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맛이 아니던가. 스님은 어려서 절에 맡겨졌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뒤로 스님은 귓가의 사내들의 말이 계속 맴돌며 스님을 괴롭혔다. 도대체 여인의 옥문의 맛이 어떻길래 그러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구나. 스님은 옥문 맛을 한번 보았으면 하고 늘 마음속에 소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홀로 깊은 산길을 가고 있는데 스님의 먼 발치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스님은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저 여인을 만났으니 그 옥문이라는 것의 맛을 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리 생각한 스님은 여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합장을 하고 부탁했다. 소승이 아직까지 옥문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는데 그 맛을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여인이 말하길 그거야 뭐 어려울 것도 없지요. 은큼한 여인은 스님 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반가워서 얼른 가랑이를 벌리고 돌 위에 누웠다. 이에 스님은 바랑에서 나무 숟가락을 꺼내서 옥문 안을 긁어내어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이크! 이런 고리타분한 맛을 그렇게 좋다고 하니 참으로 미친놈들일세. 그래도 혹시 모르니 숟가락을 깊이 넣어 다시 한번 맛을 봐야겠구나. 이에 한껏 기대를 하고 있던 여인은 스님의 행동에 화가 나 아니 스님, 거기는 나무 숟가락을 넣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달린 가죽 방망이를 넣어야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 그 오줌 넣을 때 쓰는 가죽 방망이 말이요. 이에 깜짝 놀란 스님이 예끼, 어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음식에 그런 것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오. 역시 속세 사람들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니깐. 그렇게 스님은 옥문의 맛을 평생 보지 못하고 수행에 정진하였다고 한다. 오진산의 머슴 칠보기가 은근히 주인집 딸을 넘보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을 한번 벌여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다. 칠보기는 주인 내외가 외출한 틈을 타 홀로 마당을 거닐고 있는 아가씨에게 접근하여 슬쩍 말을 걸었다. 아가씨, 저기 괜찮으시면 저랑 숲속에 가지 않으실래요? 아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숲속.
숲속에 가서 뭐 하려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죠. 사실은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즐거운 걸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즐거운 거라니. 잠시 주춤하던 칠복이가 말했다. 그러니까 거 무엇이냐 하면 저기 아랫마을 박생원네 순말과 김초신의 앞말이 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놀면 되는 거죠. 그래, 그거 재밌겠는데? 그렇겠죠? 재미있겠지요? 그렇지만 말이야, 박생원 내 말이 여간 빨리 달려야지. 그런 흉내를 내가 어떻게 낼 수 있나? 듣고 보니 좀 그런 것 같기는 하네요. 칠복이가 잠깐 난처해 하다가 다시 이렇게 둘러댔다. 그럼 오훈장댁 염소들처럼 하면 어떨까요? 그건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싫어. 염소는 볼로 받기만 하던 걸 뭐. 다치면 어쩌려고? 아가씨가 또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다면 말이죠. 망설이던 칠복이가 순간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순인의 멍멍이들처럼 하면 어떨까요? 그거 아주 쉽고 재미있는데 말이죠. 그러자 잠시 뭔가를 생각하던 아가씨가 이윽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하면 어떨까? 옛날 어느 마을에 춘배는 덕만이네 주막에 들렀는데 형님 계셨소? 형수님은 어디 가셨소? 그건 그렇고 여기 국밥 하나만 말아주소. 자네 돈은 있고 오늘도 외상할 거면 그냥 가. 거참 쪼잔하게 왜 그러실까? 내 조만간에 한 번에 다 갚는다 하지 않았소. 이런 거짓부렁이 하지 마로. 그 말 한 지가 벌써 반년째야. 자네가 그렇게 공짜만 좋아하니까 살이 뒤룩뒤룩 찌는 거 아니겠소? 거참 말이 심하네. 형님이나 나나 뭐 나가는 근수는 비슷할 것 같은데. 내가 쌀 한 가마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도 쌀 한 가마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형님은 키가 있는데 딱 봐도 20근은 더 나가겠구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로. 자네 배 나온 거 봐. 삼식이네 돼지가 친구하자 하겠는데. 거말 다 했소? 그래, 말 다 했다. 국밥 한 그릇 가지고 더럽게 치사하네. 치사하면 돈 가져와. 이 짠돌아. 그때 덕만의 부인 말자가 나타나는데 아니, 왜들 그렇게 싸우시오? 아니 춘배 놈이 내가 자기보다 더 무겁다잖아. 딱 봐도 자기가 더 무겁게 보이는데. 거참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르다니깐 그러네. 아, 싸우지 말아요. 그건 내가 정확히 알지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당신이 좀 더 무겁소. 아 그래? 그럼 내가 실수했구만. 미안하네 춘배. 아니 이 옆에 내야. 근데 당신은 내가 더 무거운지 어떻게 알아? 내 이놈의 옆에 내를 아주 그냥. 이에 당황한 말자가 말하길. 화내지 마시오. 그래도 당신은 고구마고 춘배는 미더덕이여. 옛날 어떤 마을에 어려서부터 친한 두 처녀가 있었다. 우리가 만약 시집가면 먼저 시집간 사람이 첫날 밤에 그 재미를 꼭 알려줘야 한다. 알았지? 그렇게 두 처녀는 서로 약속을 했다. 그러던 중 한 처녀가 먼저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 후 시집가지 않은 처녀가 첫날 밤에 재미를 물었다. 야, 이 기집애야. 순진한 척 하더니 너가 먼저 시집을 가버리네. 그래, 첫날 밤은 어땠어? 이에 친구가 답하는데 아, 글쎄 신랑이 그 무슨 방망이 비슷한 생고기를 나의 그 구멍에 넣더니 막 들락날락 하는데 정신이 혼미해지고 뼈마디가 녹아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았어. 도대체 그 맛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하고 일러주었다. 이에 시집가지 않은 친구가 다시 물었다. 그럼 그 맛이 저 건너 최서방 댁에 제사에 쓰던 복숭아의 맛과 비교해보면 어때? 그러자 시집간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복숭아의 맛은 달기는 달되 눈을 뜨고 먹는 것이지만 첫날 밤의 그 맛이란 두 눈이 감겨온 눈을 뜨고 맛을 보려고 해도 도무지 눈을 뜰 수가 없으니 비교가 안 돼. 너도 시집 가보면 알 거야. 얼마 후 친구도 시집을 가게 되어 첫날 밤을 치르는데 복숭아는커녕 맹물보다도 못한데. 색시, 아까 도대체 뭘 한 거야? 그런데 색시, 나 배고파. 찌찌 줘, 찌찌.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기녀에 빠지게 되어 평소 외도를 자주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아내와 거사를 벌이게 되었다. 일이 다 끝난 후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따지고 들기 시작했다. 이보시오 당신. 도대체 아내를 멀리하고 허구한 날 기녀에게 빠지게 된 연고는 무엇인게요? 그러자 남편이 태연하게 말하길. 그러니까 아내란 무릇 서로 공경하고 서로 분별을 가져야 하는 의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오. 또한 아내는 존귀하여 함부로 욕정을 풀 수 없지만 기녀는 욕정에 맞추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않겠소. 그러니 기녀들과는 아무리 음탕한 일에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재미있게 다 할 수 있으니 자연히 허물이 없고 가깝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소? 그러자 그 말에 아내는 크게 노하면서 말했다. 아니 뭐라고요? 내가 언제 당신더러 나를 공경해달라고 했어? 분별을 가져달라고 했어? 나도 그까짓 것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 기녀들은 여러 사내들의 놀이개라. 그것도 무척이나 헐렁할 텐데 뭐가 그렇게 좋다는 것이오? 이에 남편이 말하길. 그건 그렇지가 않소이다. 일반적으로 기녀들이란 여러 손님들과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교가 무척 뛰어나죠. 보통의 여자들과는 도대체 비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오. 잘 아시겠소?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 것이라면 염려하지 마시오. 내 그럴 줄 알고 미리부터 돌쇠에게 기교를 배우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옛날 어느 두 명의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야심한 밤 산길을 가고 있었다. 이보시오. 소문 들었소. 여기 밤마다 귀신이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던데. 예끼 이 사람아,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귀신은 무슨 놈의 얼어 죽을 귀신. 그런데 잠시 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귀신이 나타난 것이었다. 오랜만에 인간을 두 명이나 만나다니 오늘은 포식하겠구나. 귀신의 말을 들은 선비들은 귀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귀신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집에 홀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귀신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 꼭 합격해 부모님과 처자식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선비들이 울며불며 애원을 하자 귀신이 제안을 하나 하였다. 좋다.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너희 두 명의 거시기 길이를 합해서 30cm만 넘으면 둘 다 살려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두 선비는 거시기를 꺼내놓고 안간힘을 써서 노력했지만 25cm밖에 되지 않았다. 둘 중 하나는 20cm였고 나머지 하나는 5cm였던 것이다. 하는 수 없구나. 둘 다 오늘 나의 밥이 되어야겠다. 아이고 귀신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귀신님, 살려주십시오. 선비들은 울며불며 다시 귀신에게 애원했다. 그 말을 들은 귀신은 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좋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니 내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거기 5cm짜리 놈은 살려줄 테니 그냥 갈 길 가도록 하여라. 귀신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cm짜리 놈은 남아서 나랑 잠깐 볼일 좀 보고 가야겠다. 한양에 살던 한 선비가 전국을 여행하던 중
한 시골 마을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딸이 있었다. 아니, 이 시골에 이런 미인이 있다니. 선비는 머무는 동안 기회를 보아 밤에 몰래 처녀를 유인해 옷을 벗기고 마음껏 데리고 놀았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이치라는 것이오. 잘 아시겠소? 네, 선비님. 음양의 이치가 너무나 신비로워요. 그런데 이튿날 갑자기 처녀가 복통을 일으켰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어머니, 배가 뒤틀리고 아파요. 처녀가 배를 움켜쥐고 뒹구니 처녀의 모친이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웃 봉사에게로 달려갔다. 우리 딸아이가 무슨 잡귀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뒹굴고 있으니 점을 좀 쳐봐 주시오. 곧 봉사가 점을 쳐서 점괘를 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혹시 그 집에 남쪽 지방에서 온 손님이 있어? 남쪽 지방에서 온 사람의 육침을 이용해 치료를 하면 나을 수가 있다고 나오는데. 남쪽에서 온 손님이라고요? 우리 집에 한양서 온 손님이 머물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육침이 도대체 무엇이요?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손님에게 육침을 좀 놔달라고 해보시오. 그러면 복통이 깔끔하게 나을 것이오. 처녀의 모친은 집으로 돌아와서 묵고 있는 손님에게로 갔다. 그리고는 딸의 복통과 봉사의 점괘를 얘기하고는 선비에게 부탁했다. 선비님, 딸의 복통 때문엔 남쪽 지방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침이 필요하오니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좀 빌려주십시오. 내 그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웃으며 답했다. 부인, 내가 육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귀한 물건이라 함부로 쓸 수 없으니 혹시 따님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면 내가 치료를 해주겠소. 그리하여 선비는 또다시 처녀와 재미를 보았다. 복통이 나으려면 육침을 몇 번 더 맞아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네, 선비님.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선비님, 어서 나와 보시오. 급한 일이오. 우린 관가에서 나왔는데 같이 좀 갑시다. 아니, 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로 그러시는 것이오? 사또께서 복통으로 쓰러지셨으니 어서 빨리 육침을 챙겨 우릴 따라오도록 하시오.